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연결했습니다. 오늘 김석환 대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중국이 이제 국경절 연휴로 다음 주 수요일 10월 7일까지 이제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흐름 상해 증시 좀 먼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자, 테크니컬하게 좀 어떻게 좀 점검을 좀 해야 될지 먼저 좀 들려주시죠. 네, 현재 상해 증시의 기술적 흐름을 좀 살펴보면 실제 8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박스권이 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박스권은 박스 하단이 대략 3,000포인트 정도이고 박스 상단이 3,250포인트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 하락 추세의 상단 부분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강한 자리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T레이더 신호를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실제 이 상황에서 T레이더 신호를 이렇게 제거했을 때와 T레이더 신호를 이렇게 포함시켰을 때 하락 구간이 좀 명백하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10월 중순경에 예정이 되어 있는 오중전의 전까지는 당분간 이러한 박스권의 양상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는 이 박스권에서는 좀 크리티컬하게 대응 전략이 명확하게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박스 하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000포인트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후광통 시행 직전 상해종합지수 가격대까지 회귀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반대의 상방으로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이 저항 자리라고 할 수 있는 3,200에서 3,250포인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는 3,400에서 3,500포인트 부근까지의 상승도 가능한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시는 것보다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거나 또는 하단을 이탈했을 때의 대응 전략을 좀 명확하게 국경절 연휴 기간에 좀 세워 놓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제조업 설문지수 나왔는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국가통계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와 카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국가통계부에서 발표하는 것 같은 경우는 현재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49.7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소폭 오른 49.8로 발표가 됐고요. 카이신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는 기존 예비치가 47.3이었는데 이 예비치를 소폭 하회하는 47.2로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5년 동안의 제조업 PMI 지수를 비교했을 때 최근 5년 내 가장 최저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제조업 경기 둔화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일단 하반기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나올 수 있는 대응책들을 크게 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지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현재 4.6%인 1년 만기 대출금리, 그리고 17.5%인 지급준비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만큼 여력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적극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중앙정부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대략 1% 내외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GDP 대비 40%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즉 발개위에서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 또는 인프라 발주를 좀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인프라 확대에 관련한 종목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은 경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흐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경기 경착륙을 어느 정도 방어하고자 하는 성격의 흐름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서비스업 수출입 증가율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는 설명하고 또 관련주까지 좀 같이 좀 점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 상반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7%인데 이 중에 내수 소비, 즉 3차 산업이 기여한 바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8.5% 정도 성장한 반면에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6% 정도 성장하는 부분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서비스업의 수출입 관련한 부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와 2분기 서비스업 수출입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그리고 15.7%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난 7월달 서비스업 수출입 관련해서는 역시 거의 20%에 가까운 성장세를 좀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서비스업 국제 무역 투자 관련한 규모 자체도 2008년 약 4조 달러 정도에서 현재는 약 5조 달러 규모로 상당히 좀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국 내에 서비스 관련한 기업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인시그마 기술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인시그마 기술인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상으로 보시면 실제 후광통 시행 이후에 상당한 수준의 성장세를 좀 보였다가 주가 상승폭을 보였다가 현재는 상당 기간 조정 기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좀 주가의 성격상 일단 안정적으로 좀 접근하시기에는 이 종목보다는 동영그룹이라고 하는 회사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흐름상에서는 역시 상단의 60일과 200일의 저항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왼편 고점인 14위안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17에서 18위안까지의 기술적 반등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향후에 20위안을 어떻게 돌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추세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는 자동차 관련 쪽 보겠습니다. 중국의 소비 침체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취득세 같은 경우도 한 1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단 말도 나왔었고요. 또 국무원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뭐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포함됐을 것 같고요. 리터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뭐 발전 장려책 뭐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연결해서 관련주들 흐름까지 좀 점검을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신에너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언급을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폭스바겐 관련한 폭스바겐 게이트라고 하는 내용일 정도로 일단 전기차와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이 시간에는 국내 LG화학과 비슷한 0833이라고 하는 전기차 보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리커창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원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터카를 확대하는 데 지지를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의 성문을 좀 발표했는데요. 실제 리터카라고 하는 거는 배기량이 대략 1000에서 1500cc급 엔진을 장착한 전장 3.8m 이하의 소형차와 경차의 중간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고배기량 자동차를 어느 정도 좀 지향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중국 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역시 환경 보호와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는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최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 또 하나는 신성장 동력을 좀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에 활기를 좀 넣겠다라는 이런 정부의 의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실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중국 시장보다는 홍콩 쪽에 상장되어 있는 역시 비아적이라고 하는 회사를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비아적 같은 경우는 200일선의 기술적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흐름이 꾸준하게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왼편 고점이 위치하고 있는 50에서 55 홍콩 달러 수준까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자동차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후광통 시행을 했던 이 시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지난 4월달 이후에 상당 수준 실제 후광통 시행 이후에 상승했던 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 왼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저항 구간이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현재 기술적 반등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도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후광통 유망 종목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영파33이라고 하는 기업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중국인의 먹거리, 즉 조미료와 관련한 기업입니다. 해천미업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천미업 같은 경우는 중국 내 1위 조미료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매출의 65%가 간장, 굴소스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현재 100만 톤 규모인데 현재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연간 200만 톤 규모, 그러니까 현재 규모 대비 약 2배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미료 관련해서는 역시 저희가 여러 차례 기본적으로 매화생물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매화생물에 필적할 만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천미업의 현재 전반적인 기업 재무 추이를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결산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연평균 20%가 넘는 이런 꾸준한 상승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YOY 기준으로 20%가 넘는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분기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더라도 전년 1분기와 2분기 대비했을 때 올해 1분기와 2분기 큰 폭의 좀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차트상의 좀 흐름을 살펴보시면 실제 4월달 이 중간 부근에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실 수가 있겠는데 이때는 역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금 배당 같은 경우는 세전으로 10주당 8.5위안, 그리고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10주당 8주를 배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고 실제 4월달 이후에 증시가 꺾이면서 기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40%에서 50% 정도 조정이 나왔던 반면에 해천미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가 현재 저항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32에서 33위 안을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는 역시 적극적으로 편입이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중국 내 1인당 GDP의 증가 그리고 관련 음식료의 소비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해천미업의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광통 관심 종목으로 해천미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대리였습니다.